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베풀며 살아왔는가. 명절이면 빠지지 않고 건넨 용돈, 자녀 결혼 자금으로 깨뜨린 적금, 친구와 지인들의 경조사마다 챙긴 봉투들. 당신의 통장은 늘 열려 있었고, 당신의 시간은 늘 남의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베풀수록 마음은 가벼워져야 할 텐데,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긴장되고, 문자가 오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번에도 또 부탁일까? 또 돈 이야기일까?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걸까?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타산 정약용도 그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억울한 죄로 유배를 떠나야 했고, 낯선 땅 강진에서 18년을 홀로 견뎌야 했다. 모든 관계가 끊기고, 기대할 곳도 없던 그곳에서 정약용은 자신만의 방 하나를 만들었다. 그 방의 이름은 사이제. 4가지 마땅함을 실천하는 공간이었다. 생각은 맑게, 모습은 엄숙히, 말은 조용히, 행동은 성실히. 이 4가지는 단지 학문적 수양이 아니라 그가 외롭고 고단한 세월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내기 위해 세운 자기만의 울타리였다. 사이제는 그에게 마음을 비우는 연습장이었고 세상과 거리를 두며 자신을 지키는 방패였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 넓힘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때로는 비워야 넓어지고 덜어내야 여유가 생긴다. 맑게 한다는 것은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다. 누가 진짜 사람이고 누가 계산 속의 사람인지, 무엇이 고마운 인연이고 무엇이 당연하다는 듯 돌아오는 청구서인지. 엄숙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아무에게나 열지 않는 것이다. 친절할 수는 있지만 아무에게나 내 시간과 돈, 감정을 내주지 않는 것이다. 조용하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베풀고 나서 고마움을 바라지 않고 말을 아끼며 마음의 에너지를 덜 쓰는 것이다. 성실하다는 것은 무조건 남을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다산이 유배지에서 실천했던 자기 돌봄의 철학이었다. 그 모든 시작은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한다는 단단한 다짐에서 비롯되었다. 이제는 당신 차례다. 좋은 사람으로 남의 기대에 소진될 것인가? 아니면 나를 귀하게 여기며 내 삶의 품격을 지킬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이 더 이상 손해보지 않도록 당신의 노후와 당신의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전하는 작은 안내문이다. 지금부터 절대 무조건 베풀어서는 안 될 7가지 이유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함께 나눠보려 한다. 처음엔 순수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밥 한 끼를 먼저 사고 교통비를 건네주고 작은 선물 하나에도 마음을 담았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내가 가진 것 중 나눌 수 있는 걸 기꺼이 꺼내어 건넸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게 기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묵직해졌다. 고마워요는 사라지고 이번에도 부탁해요만 남았다.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당연해졌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다. 처음엔 티나지 않지만 조금씩 스며들어 결국은 젖는다. 돈도 시간도 감정도 그렇다. 조금씩 흘려보낸 것들이 어느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통장을 열어보라. 정말 내 뜻으로 쓴 돈이 얼마나 되는가? 누군가의 급한 부탁이나 누군가의 사소한 요청에 당신의 지갑은 매번 열렸고 그만큼 마음은 조금씩 닫혀갔다. 정약용은 말했다. 작은 선물이라도 정이 얽히면 사사로운 일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 말은 아무리 사소한 호의라도 기준 없이 반복되면 관계의 선이 흐려진다는 뜻이다. 관계는 거리가 있어야 편하다. 너무 가까워도 무너지고 너무 멀어도 멀어진다. 어느 순간부터 도움을 주는 일이
내 일상이 되고 내 의무가 되고 마음 한편엔 서운함이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에 선을 하나 그어둔다. 무엇을 어디까지 도울지, 어떤 상황에선 물러서야 할지를 조용히 정해두는 것이다. 거절은 미안함이 아니라 존중의 시작일 수 있다. 어떤 요청에는 이번에는 어렵다는 말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정이란 흘러야 진짜다. 멈춰있는 정은 부담이 되고 쌓이는 정은 청구서가 된다. 흐르는 정을 지키고 싶다면 그릇을 먼저 지켜야 한다. 그릇이란 바로 당신의 기준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지킨 것도 그것이었다. 정이 넘치는 세상에서 자신만의 경계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 자식이라고 모든 것을 내줘서는 안 된다. 당신은 부모지만 무한 ATM이 아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의 삶은 그들의 책임이다. 부모니까 당연하다는 말을 경계하라. 당연한 것은 없다.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2025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라. 한국 부모 대부분이 자녀 성패를 부모 책임으로 여긴다. 이 인식이 과잉 지원을 만든다. 이 과잉 지원이 자녀를 약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자녀 교육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라. 기대게 하지 마라. 그는 유배지에서도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공부하라, 자립하라, 그리고 의지하지 말라고. 당신이 다 해주면 자녀는 약해진다. 당신이 다 막아주면 자녀는 무능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조사비, 생활비, 손주 용돈. 한 번 선을 긋지 않으면 평생 무너진다. 이번만이라는 말은 알고도 속는 거짓말이다. 이번이 10번, 20번이 된다. 당신도 말할 수 있다. 우리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 말은 부끄러운 말이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이다. 지원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지키려면 범위와 기한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차용증을 쓰라. 가족이라고 서류가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명확해야 한다. 정약용은 도움을 받으려는 희망을 버리라고 했다.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간다. 자녀를 사랑하되 경계를 지켜라. 도와주되 책임까지 떠안지 마라. 진정한 사랑은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스스로 서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 당신을 먼저 지켜라. 이번만 도와주세요. 급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약해진다.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인 적 누구나 있다. 도와준 뒤에도 마음은 편하지 않다. 다음에 또 부탁이 올까 불안해진다. 처음엔 선이었지만 언젠가부터는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사정은 묻지 않고 다시 도움을 청한다. 이번에도 그 다음에도 말은 똑같다. 정말 이번만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당신도 안다. 그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정약용은 관계에도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작은 정이라도 반복되면 감사보다 기대가 먼저 생긴다. 우정은 남지만 균형은 흐려진다. 그래서 그는 사사로운 정은 피하라고 했다. 감정이 앞서면 기준은 무너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정이 아니라 형식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도와주더라도 경계는 있어야 한다. 말을 아끼고 설명을 줄여야 한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정말 안 돼요.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때도 똑같이 말하면 된다. 지금은 제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는다. 처음엔 어색하고 계속 마음이 쓰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만 곁에 남는다는 것을.
정약용은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절제와 침묵. 그는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먼저 다스렸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이다. 당신의 품격은 당신의 선택에서 지켜진다. 도움은 호의일 수 있지만 거절도 지혜일 수 있다. 관계가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명함첩의 이름은 가득해도 정작 마음 기댈 사람은 손에 꼽힌다. 당신도 알고 있다. 겉으로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가벼워져야 한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서로에게 의미 없는 인연을 붙잡기보다는 소중한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쪽이 낫다.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다. 조용하면 생각이 밝고 번잡하면 흐려진다. 시끄러운 관계를 줄이면 진짜 소중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그걸 실천했다. 수많은 인연 중 오직 몇 사람만 곁에 두었다. 필요한 말만 나눴고 쓸데없는 왕래는 끊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사람을 골랐고 오랜 시간 속에서 신뢰를 쌓았다. 이제 당신도 가려야 한다. 경조사 때만 연락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문 두드리는 사람, 당신의 안부는 묻지 않고 부탁만 전하는 사람들. 그들은 관계가 아니라 거래다. 그런 거래는 이제는 끊어도 괜찮다.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아도 된다. 모임에 빠져도 괜찮다. 문자 한 통을 보내지 않는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처음엔 서운할 수 있고 나만 빠진 것 같아 외로울 수 있다. 하지만 곧 알게 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더 자유로워진다. 이제는 품을 사람만 품어야 할 때이다. 그래야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다. 관계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당신의 평안은 당신이 지켜야 한다. 당신은 기대했다. 고맙다는 한마디. 덕분에 잘 지낸다는 인사. 언젠가 돌아올 따뜻한 말 한 줄을 바랐다.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이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 않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도 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잘못은 마음이 아니라 기대에 있었다. 사람은 쉽게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긴다. 나는 정성 들여 도운 일도 상대는 그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긴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만 허공에 남는다. 어디에도 가 닿지 못한 따뜻함. 그리고 점점 쌓여가는 실망감. 정약용은 무심의 도를 강조했다. 마음은 고요히 베풀되 머물지 말라. 도움이란 내 마음에서 시작되되 상대의 반응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군자의 길이고 자신을 지키는 지혜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대를 끊을 수 있을까? 처음부터 정해두는 것이다. 이 도움은 고마움을 바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마음의 선을 하나 긋는 것이다. 차가워 보일까 걱정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다. 말하지 않으면 계속 기대하게 되고 기대는 결국 상처로 돌아온다. 기대를 끊는다는 건 무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베풀고도 마음이 가벼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베품이다. 보답이 오면 감사하고 오지 않아도 담담한 마음. 그 마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다. 당신의 평안은 당신의 기대를 덜어낼 때 비로소 온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당신의 이해를 구한 적이 있는가? 말 한마디로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사정을 풀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말들은 기대만큼 따뜻하게 돌아오지 않는다. 고개를 끄덕여 줄 알았던 사람은 의외로 말이 없고 되려 의심하거나 묻지도 않은 조언을 건넨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 서운해진다. 말을 꺼낸 자신이 괜히 작아진 듯 느껴진다. 정약용은 소인은 말이 앞서고 군자는 행위가 앞선다라고 말했다.
진심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지킬 수 있을 만큼만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말 많은 자는 실수가 잦고 실수가 잦은 자는 신뢰를 잃는다고 경계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수를 줄여야 할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 말이면 충분하다. 긴 해명은 때때로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든다.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자신을 노출하게 되는 것이다. 말을 줄인다는 건 생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가다듬는 것이다. 덜 말할수록 더 깊이 듣게 되고 덜 해명할수록 더 단단해진다. 정약용은 많은 글을 썼지만 사람 앞에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말은 많을수록 가벼워지고 아낄수록 무게가 생긴다는 것을. 때로는 침묵이 가장 분명한 표현이다. 당신이 할 말을 줄일수록 당신의 품격은 남는다. 말의 수가 줄어들면 비로소 당신의 진심은 더 크게 전해진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한다. 고요함이 찾아오면 외로움보다 먼저 불안이 밀려든다. 연락이 줄고 찾아오는 이가 끊기면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이것이 시작이다.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의 시작. 정약용도 혼자였다. 그는 1801년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18년이라는 시간을 낯선 땅에서 견뎌야 했다. 처음엔 누구 하나 곁에 없었다. 가족도 벗도 벼슬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 고립 속에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시간 동안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주옥 같은 책들을 남겼다. 학문을 다지고 삶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다시 세워나갔다. 혼자 있는 힘이 그를 깊어지게 만든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다. 자유고 회복이고 성장이다.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조용히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힘을 기를 수 있을까?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만들면 된다. 아침 산책, 독서, 글쓰기, 조용한 차 한 잔의 시간, 사람에게 기대기보다 하루하루 나만의 작은 습관에 기대는 일상을 만들어 보라. 혼자 밥 먹는 시간도, 혼자 걷는 산책길도 처음엔 낯설고 허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말할지 모른다. 혼자면 외롭지 않냐고. 하지만 마음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쪽이 훨씬 더 깊고 충만하다. 군중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보다 혼자 있는 평안이 마음 편하다. 혼자 있는 힘이 없는 사람만이 그런 말을 쉽게 내뱉는다. 정약용은 고립 속에서 가장 깊은 사유를 남겼다. 당신도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낼 수 있다. 그 시간이야말로 당신을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다. 지금까지 무분별한 베풀물 멈추고 나를 귀히 여겨야 하는 7가지를 살폈다. 작은 도움의 경계, 자녀와의 경계선, 부탁에 대한 형식, 관계 다이어트, 기대 내려놓기, 말 줄이기, 혼자 있는 힘. 이 모든 말의 중심에는 하나의 진실이 있다. 나이 들수록 나를 귀히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베풀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다. 기준 없는 베품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질서 있는 호의를 권하는 말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베풀었다. 자식을 돌보고 가족을 지키고 사람들을 챙기며 살아왔다. 이제는 당신의 스스로에게 베풀 차례다. 내가 나를 귀히 대할 때에야 남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내 시간이 소중하다고 내가 밝힐 때 남도 그 시간을 가볍게 쓰지 않는다. 내 돈을 스스로 존중할 때 남의 손도 조심스러워진다. 다산 정약용은 학문의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 군자의 학문은 반은 자신을 닦는 것이요.
반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즉, 수신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세상이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돌볼 수 없고 내가 비어 있으면 줄 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원칙을 세우자. 작고 단단한 선을 그어두자. 혹 누군가 섭섭해할 수도 있다. 몇 사람은 등을 돌릴 수도 있다. 괜찮다. 진짜 사람은 남는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베품, 불필요한 죄책감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라. 다산이 사이제에서 다잡았던 마음처럼 생각은 맑게, 태도는 단정하게, 말은 적게, 행동은 성실하게. 그 네 줄의 마음가짐이 오늘의 나를 지킨다. 그리고 다산의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자. 천하를 지키기보다 먼저 나를 지켜라. 내가 나를 지킬 때 남은 시간은 가벼워지고 품격은 깊어진다. 당신은 귀한 사람이다. 이제 당신 스스로 그렇게 대접하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 인생지혜는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한마디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